안녕하세요. 소박사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진달래밭의 기온이 영하 11.2도까지 떨어졌고, 같은 제주도 내에서도 마라도와는 무려 20도 가까운 기온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온차가 아니라 한반도가 얼마나 복잡한 기상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 쪽에서 다가온 고기압이 서고동저 기압 배치를 무너뜨리며 잠시 소강 상태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고요일 뿐입니다. 연말 연시를 지나며 다시 한번 강력한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한파는 단순히 하루 이틀 지나가는 반짝 추위가 아닌 장기 체류형 새해 한파가 될 것입니다. 장기 체류형이란 한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추위가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과연 이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왜 이번 한파는 다른 한파들과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연말 연시를 강타할 이 특별한 한파의 메커니즘부터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새벽 1시 기준 전국의 기온 분포는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은 영하 3.9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날 영하 7도, 전전날 영하 8도에 비해 상당히 회복된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사이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았으며 특히 철원과 화천 일대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울산, 부산까지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실효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이는 산불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서풍이 부는 계절에는 펀 현상, 즉 공기덩어리가 산맥을 넘으며 단열 압축되어 온도가 상승하고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는 현상에 의해 태백산맥을 넘은 건조한 바람이 동해안에 불어내려갑니다. 공기가 산맥을 넘을 때 100m 상승할 때마다 약 1도씩 온도가 떨어지는 습윤 단열 감류를 따르다가 산맥 정상을 넘어 하강할 때는 100m당 약 1도씩 온도가 상승하는 건조 단열 감류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서쪽 사면에서 구름과 강수 형태로 빠져나가므로 동쪽 사면으로 내려오는 공기는 매우 건조하고 따뜻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서로 기다란 이동성 고기압에 덮여 있으며 이 고기압의 중심 기압은 약 1014 헥토파스칼 정도입니다. 상공에는 서에서 동으로 초속 40m가 넘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편서풍의 작용에 의해 고기압이 동서로 잡아당겨지는 듯한 형태, 이른바 대상고기압 또는 대상형 고기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띠 모양의 고기압은 편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봄과 가을철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상공 500 헥토파스칼 고도, 즉 약 5,500m 높이에서의 기온을 보면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약 2, 3도 낮은 수치입니다. 상공의 한기는 그대로 남아있어 기온은 낮지만 지상에서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풍속이 초속 1m 이하로 약한 상태이며 이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소강 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압 뒤편, 즉 서쪽에는 기압골이 보이고 있으며 이 기압골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압골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골짜기 모양의 지역을 말하며 등압선이 주변으로 볼록한 형태를 보입니다. 기압골은 일반적으로 상승 기류를 동반하므로 구름과 강수를 가져옵니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발생했던 눈구름도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이안거리, 즉 해안선으로부터 눈구름이 발생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며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안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는 거리가 길어져야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동해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12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평년보다 약간 낮은 6도에서 7도 정도입니다. 이번 한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2018년 1월에 발생했던 한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철원은 영하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관이 동파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파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2021년 1월에도 강한 한파가 있었는데 당시는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빠르게 풀렸습니다. 이처럼 한파는 그 지속 기간과 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한파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발생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지대에서 복사냉각에 의해 형성된 차갑고 건조한 열적 고기압입니다. 밤 동안 지표면이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냉각되고 그 위의 공기도 함께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증가하여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이 고기압의 중심 기압은 1040 헥토파스칼에서 1050 헥토파스칼에 이를 수 있으며 겨울철 가장 강력한 고기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 등압선이 남북으로 조밀하게 배열되고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서 강한 북서계절풍이 발생합니다. 이 찬 공기 덩어리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한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통의 한파는 2, 3일 정도 지속되다가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화됩니다. 고기압이 동진하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남쪽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풍향이 북서풍에서 서풍,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파는 다릅니다. 몽골 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정체하면서 장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층 제트 기류의 흐름을 보면 현재 제트 기류가 한반도 부근에서 남북으로 크게 사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킹 패턴이 형성되면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같은 위치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 즉 상공 약 1500m 높이의 기온을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한기의 핵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기의 핵은 서쪽에서 돌아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파의 강도가 더욱 강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럼 이제 날짜별로 상세한 기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에 강수대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는 올해 마지막 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륙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산간 지역을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이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둔 짧은 휴식기에 불과합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상황이 급변합니다. 기압골의 비구름이 빠르게 일본 동쪽 해역으로 이동해가고 몽골 쪽에서 고기압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겨울철 동장군이라 불리는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의 중심 기압은 1040 헥토파스칼 이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서고동적 기압 배치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게 됩니다. 등압선이 수직으로 선다는 것은 남북 간 기압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강한 북풍 또는 북서풍이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서 바람이 강해집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등압선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간격이 점차 좁아집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따뜻한 바다 수온과 그 위를 지나는 차가운 공기의 온도 차이, 즉 해기차에 의해 바다에서는 엄청난 눈구름이 피어납니다. 해기차란 바다 표면 온도와 대기 하층 온도의 차이를 말하며 이 차이가 클수록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 눈구름이 잘 발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나라는 눈구름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 눈구름이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람의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은 눈구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새해 첫날부터 엄청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본 군 마현에는 도쿄와 니가타를 잇는 가네스 자동차 도로가 지나가는데 겨울철이 되면 늘 폭설에 의한 대정체가 발생합니다.
12월 26일 밤에는 다중 충돌 사고로 정차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동결한 상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말연시 사흘 동안 육지와 바다 할 것 없이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의 순간 풍속은 초속 20m, 시속으로는 72km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 해안가나 산간 지역 외출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지에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선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영하 6도 이하가 되면 지상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부지방에 걸려있던 영하 6도선이 31일에는 남해안까지 내려가고 1월 1일에는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한파의 항아리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1월 2일 수요일부터 1월 6일 일요일까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영하 5도, 영하 6도를 오가며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도, 높아야 2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낮 동안에는 태양 복사열에 의해 기온이 상승하는데 최고 기온조차 영하권이거나 영상으로 간신히 올라가는 정도라면 한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과 거의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최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반짝 추위가 많았습니다. 한기가 내려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부터 시작된 새해 한파는 일단 내려온 다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느리게 이동하거나 정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어도 기온이 쉽게 올라가지 않고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 장기 체류형 한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상 상황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부분입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야간과 이른 아침, 그리고 다리 위나 터널 입출구는 결빙이 심하니 서행하시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체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도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의 경우 강풍과 폭설로 인한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지 채소는 물론이고 시설 하우스도 철저한 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작물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온 덮개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축산 농가에서도 가축의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은 추위에 약하므로 보온 등을 설치하고 환기와 보온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급수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재로 감싸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동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북향 벽면이나 외부에 노출된 배관은 동파 위험이 높습니다. 보온재를 감싸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노후 건물의 외벽재, 비닐하우스 등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하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곳을 오갈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고
실내에서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이후 장기 전망을 보겠습니다. 1월 중순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10일경에는 또 다른 한파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1월 중순 이후에야 점차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 모델마다 예측이 조금씩 다르므로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유럽중계예보센터 모델인 ECMWF와 미국 GFS 모델, 일본 JMA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 KMA 모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1월 2주차에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층 제트기류의 사행 패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사행하면서 한기를 한반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우므로 1월 내내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관통하는 이번 한파는 장기 체류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한파가 2, 3일 지나가는 것과 달리 이번 한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고 기온이 크게 낮아 하루 종일 춥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충분한 준비와 주의로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운전하실 때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이웃이 있다면 안부 전화 한 통 건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는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도 소박사 TV에서 최신 기상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